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R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재의 각 챕터별로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저 오늘 제일 마지막 그 챕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는 그 전에 우리가 8장까지 공부하면서 배웠던 디테일한 하나하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자,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주는 그냥 어떤 가상의 어떤 실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구장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어느 과장이 한 명 있는데 회사에서 그 과장에게 어떤 일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제목이 이제 멤버십을 기획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구장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영상 강의는 구장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이걸 뭐 동영상 클립 하나로 마무리 지으면 또 동영상 클립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것을 좀 반으로 쪼갰는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시나리오는요. 자, 어떤 뭐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뭐 김하루 과장이라는 사람까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좀 고객들을 잘 세분화시켜 가지고 어떤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주력 상품을 그 어떤 VIP나 뭐 우수 등급의 고객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매출액을 좀 증가시키려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은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외식업 즉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회사에서 뭐 어떤 온라인 전용 상품인 스페셜 세트 메뉴라는 것을 이렇게 출시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더라. 자, 그래서 이참에 이 스페셜 세트 메뉴를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 기획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특별 할인 행사도 뭐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VIP 돈을 많이 쓸 것 같은 고객들을 선별해서 어떤 쿠폰도 좀 보내주고, 당신 뭐 VIP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면 약간 할인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매출액을 증가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지닌 상품을 기반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체계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래서 CRM이라는 활동을 마케팅에서 하죠. 그래서 CR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활동인데 어떤 IT 시스템과 이제 접목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비즈니스 데이터 아날리틱스들을 어떤 기법들을 반영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매출 증대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 목표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뭔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실무 과정에서는 목표는 매출 증대, 충성도 확보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멤버십을 기획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을 한다는 것은 멤버십 기획된 대로 고객들을 분류하고 분류된 고객들에게 뭔가 할인 행사라든지 어떤 베네핏을 우리가 제공하고 뭐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하나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데이터 세트는 우리가 앞에서 그 우리 뭐 deploy R, ggplot2 이런 거 사용하면서 했던 그 데이터 셋인데요. 그래서 네 가지 데이터 셋 사용했었죠. Custom underbar R 테이블, Reservation underbar R 테이블,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 테이블, 그다음에 Item underbar R 테이블. 첫 번째 커스터머 R 테이블은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Reservation R 테이블은 이제 어떤 예약을 고객이 했을 텐데 그 예약할 때 뭐 사람 몇 사람 뭐 올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예약 시간이 언제고 그런 걸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리졸베이션을 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이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문에 대한 정보. 그래서 뭐 어떤 주문 번호는 뭔데, 아이템은 무슨 아이템을 했고, 뭐 수량은 몇 개 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래 리졸베이션 몇 번 리졸베이션 그 번호를 가졌던 고객이 온 거다. 뭐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R은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뭐 아이템 아이디가 있고,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캐테고리 아이디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뭐 join 함수도 배우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네 개의 테이블이 어떻게 연결돼 있나 생각해 보면, 카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이 카스터머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그 옆에 있는 리졸베이션 R 테이블에서는 그 정보가 여기 있어요. 카스터머 아이디. 그러니까 요것을 키 값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연결될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오더 인포메이션은 또 어떻게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방금 오른쪽 위 오른쪽 테이블에 리졸베이션 R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리졸베이션 리졸베이션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예약 번호 몇 번. 그래서 그 예약 번호 몇 번 고객이 와가지고 지금 오더를 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오더를 할 때는 무슨 메뉴, 무슨 음식을 주문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요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요 그 정보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유기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된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키 컬럼이라고 불렀죠. 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각각의 이제 항목들이 전부 다 이제 칼럼으로 구성돼 가지고, 자, 수없이 많은 행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 고객 정보, 카스터머에 대한 정보인데요. 카스터머 언더바 R은 한 카스터머가 뭐 몇 달에 걸쳐서 리졸베이션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는 리졸베이션을 여러 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졸베이션 R과 이제 연결되고요. 하나의 리졸베이션에서, 그러니까 리졸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주문을 하나 하고, 주문을 뭐 음식을 몇 개 시키고 먹다가 모자라면 또 주문할 거고, 다 먹고 나서 또 누가 또 손님이 또 들어오면 또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정보가 또 여러 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졸베이션들은 오더에 대한 정보를 여러 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더 언더바 인포 언더바 R에는 그 오더를 한 번 할 때 메뉴를 여러 개 시킬 수 있잖아요. 피자도 시키고 파스타도 시키고 막 이렇게 여러 개 시키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더가 있으면 상품을 뭐 파스타도 시키고 와인도 시키고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시킨 오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시킨 오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더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정보가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파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김하루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할 건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품팀하고 같이 고민해서 어떤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해가지고 뭐 고객들을 공략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고객이냐, 우수 고객, 뭐 VIP 고객,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매장도 여러 군데 있는데, 먼저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한번 관심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자, 지점별 예약 건수와 매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리졸베이션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 뭐 오더도 많이 하고 음식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매장별로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 이제 뭐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볼 것은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빈도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테이블 함수 처음 사용하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뭔가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의 생각은 전체 예약건과 예약 완료건의 비율이 유사할 것이다. 앞에 그 리저베이션 보시면요. 그 정보에 캔슬을 했냐 말았냐 이런 정보도 나와 있어요. 리저베이션 언더바 R에. 그래서 예약을 많이 한 사람이 캔슬을 작게 하고 실제로 많이 왔느냐 뭐 이런 게 좀 먼저 궁금했다 칩시다. 자, 그래서 뭘 했냐면 그 reservation underbar R이라는 테이블에 브랜치 각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 브랜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썼다. 그럼 테이블이라는 함수는 frequency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건수를. 자, 그래서 브랜치에는 뭐 강남, 강동, 강북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 그냥 테이블이라고 함수 쓰는 순간 강남이라는 건이 몇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냐. 강남이 도대체 몇 번 나타났냐. 리저베이션 건수가.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지금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두 줄로 나타났는데요. 강남이 49건, 강동이 18건,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충 숫자를 이때 보니까 좀 큰 숫자가 뭐 49, 22, 22, 22 이런 것들이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잘 팔리는, 그러니까 리저베이션이 많이 되는 매장이 강남 매장, 강서 매장, 마포 매장, 뭐 서초 매장, 뭐 그런 매장들이 주력 매장이 되나 보죠. 그래서 정말 예약을 하고 캔슬 안 하고 잘 왔냐, 자 그게 궁금해서 주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만 골라내려 그래요. 자 그래서 뭔가를 작업을 해가지고 이 안에 넣으려 그럽니다. No underbar cancel underbar data라는 곳에 넣겠다. 자 그럼 어떤 행동을 우리가 분석을 했냐면 reservation underbar R 그 오리지널한 테이블에다가 파이프 연산자, 자 필터로 걸렀죠. 캔슬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no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캔슬하지 않고 그냥 진짜 실제로 온 고객, 캔슬하지 않은 고객만 골라내라. 그래서 그거를 no underbar cancel underbar data 넣으라 해놓고 그 no underbar cancel underbar data에서 다시 달러는 그 달러 표시는 그 어느 특정한 칼럼을 지칭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브랜치 해가지고 테이블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력으로 말했던 요런 매장들이 여전히 숫자가 제법 뭐 똑같진 않지만 캔슬 몇 번 일어났지만 제법 크더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거의 뭐 유사하다. 그러니까 예약 많이 받는 그 매장에서 실제로 캔슬이 덜 일어나고 실제로 많이 오더라. 자, 요런 걸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이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굳이 만들어낸 그런 사례 같아요. 네,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어느 매장에서 리저베이션이 되게 많았나, 자 그런 정보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특히나 좀 많이 팔리는 매장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번에 대표적인 매장이 한 3개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남, 마포, 서초 이 3개 지점에 어떤 메뉴가 아이템이 많이 팔리느냐, 그리고 그 비중이 뭐 매장마다 다 다르냐 아니면 다 비슷하냐, 우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인기 있는 음식들이 따로 있느냐, 자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주요 지점들에서 메뉴의 아이템 매출 구성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매장마다 별 차이가 없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흩어져 있는 걸 좀 모아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뭔가 inner join이라는 걸 써가지고 뭘 만들어서 이 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df underbar f underbar join underbar 1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일단 reservation R하고 order info R을 이제 reservation number라는 것이 이제 키 칼럼으로 있기 때문에 엮일 수 있을 거고요. 그 엮어 놓은 것을 다시 또 inner join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뭐랑 엮었냐면 방금 요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또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 언더바 R 이 메뉴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가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df 언더바 f 언더바 join 언더바 2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살짝 보려고 헤드 때렸더니 이렇게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데이터 파일이 테이블이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이 많죠. 이런 거 리저베이션 넘버, 리저베이션 데이트, 리저베이션 타임, 커스터머 아이디, 브랜치, 비지터 카운트, 캔슬 여부. 요까지가 그 리저베이션 언더바 R에 있는 정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서 폭이 모자라니까 줄을 바꾸는 건데요. order 언더바 order number, order 언더바 number, item 언더바 ID, 뭐 quantity, sales, 그다음 세일즈까지 주문을 했겠죠. 이게 이제 그 order 언더바 info 언더바 R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있는 것은 아이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 말고 더 있는데 이게 칸이 모자라서 저 밑에 보시면 with three more variables, product description, category ID, price가 있는데 안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행이 있는데 이제 헤드 함수 썼으니까 1, 2, 3, 4, 5, 6개만 보여줬겠죠. 그래서 세 개의 테이블이 다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강남 마포 서초 지점에 그 어떤 메뉴가 뭐 어느 정도 팔렸나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무언가를 작업해서 이 안에 넣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세일즈로 만들 거예요. 어떤 작업을 했냐 봤더니 방금 왼쪽에서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테이블에다가 파이프 연산자, 자, 여기다가 파이프 연산자 먼저 걸러내야겠죠. 필터 함수 써가지고 강남 마포 서초를 걸러낼 거고요. 그 다음 파이프 연산자 해가지고 그룹 파일을 썼네요. 그래서 브랜치로 먼저 묶고 거기에 뭐 동일한 프로덕트 네임들이 있으면 또 동일한 걸로 또 묶어라.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해가지고 하나 새롭게 만들었네요. 세일즈 언더바 어마운트라고. 그래서 그 묶인 것들을 이용해서 세일즈를 다 썸 해가지고 1000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0 3개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예, 요걸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걸 한번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세일즈를 한번 탁 보자 그러면 이렇게 총 26개의 리저베이션이 있었네요. 자, 그래가지고 뭐 강남부터 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 나오고 서초 나왔겠죠. 그래서 그 어느 특정 리저베이션이 뭐 주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세일즈 어마운트가 얼마였다. 이게 이제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브랜치에 어떤 세일즈가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가 이제 획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눈에 좀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ggplot 해가지고 데이터 틀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만들었던 그 세 개의 칼럼이 있는 데이터셋에다가 aesthetic에다가 x는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밑에 보시는 이런 이제 파이 차트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파이 차트 공부할 때 먼저 뭐부터 하냐면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한 함수를 하나 추가했더니 파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앞에 가서. 그래서 aesthetic에 x는 아무것도 안 넣고 y는 sales amount, 높이가 sales amount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해라. fill을 썼고요. 더하기, 이제 뭔가 이제 세부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처음 보는 건데, 요 facet 언더바 그리드라고 해놨네요. 그 다음에 facet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단면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석을 깎으면 보석이 이제 여러 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측면, 어느 단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평평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뭐 말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함수를 써가지고 facet에다가 또 이상한 요런 포맷을 갖추도록 했네요. 자, 그래서 요 설명 보시면 요 물결 무늬치고, 물결 무늬가 의미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그 얘기가 밑에 그림 보시면 브랜치는 지금 강남 마포 서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마포 서초를 이렇게 쪼개서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facet은 뭐 이게 여기 뭐 점 찍고 물결 무늬 찍고 브랜치 찍었는데 여기 뭐 적는 양식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걸 다 알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일단 접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필요할 때 따라 하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바 플러스를 그리는 거죠. 지엄 언더바 바 해가지고 그때 아이덴티티 하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일단 제일 매출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율은 메뉴의 비율이 이렇구나.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 차트로 그리는 거예요. 파이 차트 그릴 때는 여기서 요까지는 앞에서 왼쪽에서 한 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하기에다가 코디네이트 언더바 폴라라고 쓰고, 예. 우리가 y가 이 세일즈 어마운트였거든요. 그 세일즈 어마운트를 이용해서 이 파이 차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깨우치는 바는, 아, 역시 매출액으로 따져도 지금 강남이 이제 한 바퀴 뺑 돌면서 강남이 제일 매출이 가장 크구나. 강남이. 그 다음에 뭐가 주로 대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약간 자주색하고 보라색, 자주색, 보라색, 자주색, 보라색 이런 것들이 좀 값이 크네요. 자주색, 보라색이 자주색이 스테이크고요. 보라색이 스페셜 세트네. 그러니까 스페셜 세트하고 스테이크가 주력 상품이구나. 우리가 스테이크하고 스페셜 세트가 잘 팔리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뭐 VIP 한테 혜택을 주고 할 때 이런 걸로 인기 있는 걸로 또 홍보해 가지고 또 더 많이 와서 사 먹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해볼 것은 방금 우리는 그 어떤 잘 팔리는 매장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어떤 메뉴가 주로 나가느냐. 그래서 뭐 스페셜 세트하고 뭐 스테이크가 잘 나가더라.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매출액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건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메뉴의 단가가 비싸가지고 매출액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즉 단가를 이용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문한 건수를 기준으로 한번 또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을 하는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또 테이블을 좀 엮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nner join 해가지고 뭘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reservation R, order info R 같이 엮이겠죠. 그 다음에 방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또 inner join 해가지고 아이템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또 막 엮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해가지고 이 안에 넣을 건데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아이템즈라는 걸 이제 만들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방금 제일 최종의 세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모아 놓은 걸 가지고 파이프 연산자 필터를 강남, 마포, 서초만 가지고 한번 걸러서 보겠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블 아까 함수 똑같죠? 테이블 함수를 만드는데 아까는 안에 들어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였는데 이번엔 두 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뭐로 했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아이템에 있는 브랜치라고 하는 칼럼하고 여기 있는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칼럼하고 두 개를 이용해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뭘 만드냐? 요런 걸 만들어요. 자, 교차 빈도표라고 불리는 건데 이걸 나중에 이제 통계학에 가서는 제가 이제 contingency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 밑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브랜치가 이 강남, 마포, 서초 구분이었고요. 자, 프로덕트 네임이 요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칼럼에 첫 번째 행에 있는 칼럼의 이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는 뭐냐? 전부 다 빈도예요. 즉 frequency. 즉 빈도를 나타낸다. 금액이 아니고 빈도다. 빈도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강남에서 주스가 2번 주문이 됐고 강남에서 피자가 5번 주문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준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새로운 내용은 테이블 함수에 두 개를 넣으면 이런 교차시켜서 빈도를 나타내는 표를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지점별로 메뉴 아이템의 주문 비율이란 건 이제 건수 기준으로 주문 비율을 한번 나타내 가지고
누적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제 또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아이템즈 언더바 테이블이라고 하나 만들 건데 뭘 했냐면 지금 요 방금 아까 앞에서 만드는 교차 빈도표 요거를 데이터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요. 요거를 as data frame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표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래서 요걸 하시고 우리 교재에는 그냥 그걸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데이터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이 테이블이라는 것을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드 함수 때려가지고 보면은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없던 칼럼의 이름이 생겨요. variable 1, variable 2, frequenc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variable 1으로 인식하고 이 구분을 variable 2로 인식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frequency라는 칼럼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강남 주스 두 건이 바로 이겁니다. 강남 주스 두 건. 이게 이제 하나의 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런 걸 스스로 매번마다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쭉. 자, 6개만 보자. 헤드 함수 써서 6개만 보자고 그랬으니까 이것만 보여줬지만 이게 계속 더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또 이걸 가공해서 뭘 만들라 그래요. 자, 그래서 데이터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테이블이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이걸 만들었는데, 자, 파이프 연산자 그룹 바이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테이블에 여기 달러 베리어블 1 하니까 바로 이 칼럼을 말하는 거겠죠. 요 칼럼을 말하는 거겠죠. 요거 그것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해라. 그런 다음에 뮤테이터 새로 생성시켜라. 그러니까 요거 칼럼으로 그룹 바이 하니까 그 칼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뮤테이트 시키니까 새로 만드는 거네요. 퍼센트 언더바 아이템즈라는 걸 새로 만들어라. 그 계산은 원래 있는 프리퀀시 나누기 그 프리퀀시의 합, 그러면 소수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100% 하면 퍼센티지로 나오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넣어라?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아이템즈 언더바 퍼센트에다 넣으라고 시켰어요. 자, 그래서 좀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래 있던 variable 1, variable 2 frequency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룹 바이 하라고 시킨 요걸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뮤테이트로 퍼센트 언더바 아이템즈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사실은 여기다가 이 얘기를 안 쓰고 그냥 variable 1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variable 1이라는 게 이미 여기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variable 1만 하면 아마 이 칼럼이 이제 없어지고 이 variable 1의 정보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겠죠. 자, 그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거 다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뭐 새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뭐 뭘 하자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밑에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gg플롯 그림 그려서 gg 안에 넣겠다고 했네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제일 마지막에 봤던 그 아이템의 퍼센티지에다가 액시스를, 자, x축에다가 variable 1 넣으니까 variable 1이 강남, 마포, 소초 이 구분이었죠. 그 다음 y축에 퍼센티지 아이템, 이 세로축이 퍼센티지 아이템이다.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이게 variable 1으로 이렇게 그룹을 짓고, field은 variable 2로, 색깔은 variable 2를 기준으로, 아이템을 기준으로 넣었네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더하기, 그 다음에 지엄 언더바 바 하니까 우리 이거 봤었죠.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 그려졌고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뭔가 좀 이게
좀 여기다가 또 그 지지에다가 더하게 해가지고 랩스 써가지고 타이틀도 붙이고 X축 이름, Y축 이름을 지으니까 X축 이름이 지점, Y축 이름은 메뉴 아이템 비율, 그 다음에 타이틀은 요렇게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를 좀 보자고 하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강남에서 100%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요 메뉴하고 요 메뉴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두 번째 여기는 또 여기도 역시 이런 메뉴들이 많이 팔리네요. 이런 메뉴들이 많이 팔리더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많이 제법 많이 팔리는 축에 속한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뭐 서초에 이게 파스타가 서초는 파스타가 좀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색깔이 순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강남에 요런 게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와인입니다. 이게 와인. 그 다음에 여전히 스테이크하고 이 스페셜 셋 요 두 개가 많이 팔리고 있구나. 자,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 스테이크와 스페셜 세트 메뉴가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매장마다. 그 다음에 특히나 강남 지정에서는 와인의 주문도 조금 있더라. 자, 요 정도 우리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까지 우리가 매장에 어떤 메뉴가 잘 팔리고,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도 보고 주문 건수 기준으로도 또 좀 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고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RFM 분석이라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용어죠. 그래서 RFM이라는 것은 recency, frequency, monetary,라고 해서 이 앞자를 다 따온 겁니다. 그래서 recency는 최근에 샀냐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산 사람이 새로운 고객인 거죠. 예, 향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최근에 아주 오래전에 구매하고 최근에 안 사면 이 고객은 이제 점점 구매 빈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고객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F는 frequency, 빈도, 그죠? F는 빈도고요. 그 다음에 M은 monetary, 돈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매출액을 많이 일으켰느냐, 금액. 그래서 요 세 가지 축으로 고객들을 구분하는 것이 마케팅에서, 특히나 CRM에서 자주 쓰이는 하나의 사고의 틀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recency라고 하는 이 최근성이 이쪽이 더하기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화살표 방향으로 생각하시고요. frequency가 저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만약에 monetary, 구매 금액이 여기다가 monetary 쓸게요.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하면은 어떤 고객이 가장 좋은 고객이겠어요? 최근에도 사고 구매 빈도도 높고 구매 금액도 높은, 그러니까 이 큐브에서 제일 뒤쪽에 저 위쪽에 가 있는 요 큐브에 들어있는 고객들이 최우수 고객일 거고, 그 다음에 다 좋은데 그 구매 빈도도 구매 금액도 높은데 최근에 샀는데 이 큐브는 즉 이 큐브죠. 이 큐브 여기 앞에 있고 위쪽 왼쪽에 있는 이 큐브는 즉 우량 감안고객이다. 왜냐하면 구매 빈도는 지금 낮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일 가능성이 크죠. 새로운 고객인데 최근에 샀고 돈 많이 썼다, 이런 거고요. 여기 있는 요 큐브는, 스몰 큐브는 많이 샀어요. 근데 최근에 안 샀어. 구매 빈도도 떨어져.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탈을 우리가 조심하고 방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쿠폰도 좀 보내주고 다시 달래야 되는 고객이구나, 이런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곳은 최근에도 아주 오래전에 샀고 최근에 안 샀고 구매 빈도도 떨어지고 구매 금액도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성과가 별로 우리에겐 좋지 않은 고객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을 조금 구분하겠다. 자,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 시나리오에는요, 일단 요거하고 요걸 기준으로 일단 고객을 좀 구분하는 그런 스토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가설은 우리 레스토랑을 여러 번 방문하는 고객이 아주 많고 이들이 많은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 번 고객이 자주 오는 고객이
많은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느 정도 많이 오고 어느 정도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지. 자, 그래서 inner join을 써서 뭘 만들어서 이 안에 넣어요. 그래서 reservation R, order info R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data frame underbar RMF 분석을 하는 거니까 RMF underbar join underbar 1이라고 적었네요. 그래서 헤드 함수 써서 좀 보자고 했더니 그래요. 두 개가 엮여져서 이렇게 지금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별 방문 횟수와 매출을 정리해보자. 얼마나 자주 오고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넣을 겁니다. DF 언더바 RMF 언더바 데이터라는 걸 만들 거고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거기에다가 파이프 연산자 그룹 바이로 커스터머 아이디로 먼저 묶고요. 파이프 연산자 서머라이즈로 비지트 언더바 썸이란 걸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컴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니까 세일즈 언더바 썸이란 걸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서머라이즈로 해가지고. 자, 비지트 언더바 썸은 리졸베이션 넘버가 숫자가 되게 행마다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 n 언더바 디스팅트 색다른 게 몇 개냐.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는 반복해서 카운팅하지 말고 다른 리졸베이션 넘버가 몇 개냐를 세 알려주는 함수예요. 자, 이러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커스터머가 우리한테 이제 몇 번이나 왔느냐, 리졸베이션을 몇 번이나 했느냐, 자, 그것을 이제 조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썼느냐를 합계해가지고 세일즈 언더바 썸에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연산자, 어레인지, 커스터머 아이디로 어레인지 해서 좀 보자고 하니까 다 보자고 했더니 171명이 조사가 됐네요. 171명이. 그래서 3개 방금 우리 만들었죠. 그죠? 커스터머 아이디, 그 다음에 비지트 썸, 그 다음에 세일즈 언더바 썸. 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어느 고객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몇 번 리졸베이션 했고 돈 쓴 게 총 얼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정보를 담는 걸 우리가 뽑아냈구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계치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서머리 함수 쓰면은요, 요 데이터셋을 통째로 서머리 하면은 각각의 그 칼럼들을 뭔가 통계치를 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는 그냥 이게 캐릭터잖아요. 캐릭터니까 다른 게 몇 건이나 있느냐, 170개가 다른 게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비짓 언더바 썸은 뉴메릭 데이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평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first quartile, third quartile, 그다음 median은 이제 second quartile이죠. 중앙값. 그런 거 조사하고 이런 것도 조사했다는 거예요. 세일즈 썸도 조사했다는 거지.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게 미니멈이 한 번 왔어. 많이 온 손님은 8번 왔는데 평균이 2번 정도 돼. 그러니까 대다수가 한 50%, 아니 중앙값은 또 50%에 해당하는 사람도 한 번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안 와. 결론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안 와. 한 75%까지가 한 3번 왔네요. 그러니까 50% 절반의 사람이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돈 쓴 거 봅시다. 제일 작게 쓴 사람이 뭐 6, 많이 쓴 사람은 1006. 또 50%에 해당하는 게 100밖에 안 돼. 많이 쓴 건 1000인데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쯤 되는 곳이 100이야. 평균은 140.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고객들이 대부분 조금 많은 돈을 쓰지 않네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쓸 것 같다라는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문 횟수는 한 번인 고객이 대다수다. 그래서 평균은 얼마였어? 0.918이니까 약 한 2번 정도 된다. 매출은 소액 고객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100 이하로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146이다. 그러니까 14만 6천 원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뭐 숫자로 조금 봤는데요. 자, 그게 이제 숫자로 보니까 뭐 대충 뭐 메시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gg플롯 여기 보시면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요. 그대로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3가지 칼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Y축 세로축이 비지트 썸이기 때문에 방문 횟수겠죠. 그래서 방문 횟수로 이제 그림을 그렸더니 박스 플러시 이렇게 되더라. 원래 박스 플러시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미디안이고. 근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요 바닥에 굵은 선으로 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대부분 방문 횟수가 낮다. 자, 이번에는 매출액으로 한번, 이거는 방문 횟수로 해봤고, 매출액으로, 즉 Y를 세일즈 썸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분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이제 이상치에 해당하는 아주 돈 많이 쓴 사람들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소액 의 매출을 일으키더라. 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보려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RMF 언더바 데이터가 이제 요런 데이터였죠. 요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이 방문 횟수와 매출액, 즉 방문 횟수와 매출액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바닥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100%로 나누고 이걸 세 등급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그래요. 세 등급.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일반 등급이고요. 경계선이 60%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우수 등급, 즉 상위 60%. 그 다음에 90%에서 100% 되는 것을 VIP 등급, 즉 세 등급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방문 횟수의 이 90% 되는 곳과 60% 되는 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썼고요. 요 데이터셋에 달러 표시 비스트 언더바 썸 이거를 가지고 프로바빌리티 해서 컴바인으로 0.6, 0.9 하면 60%, 90%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 2하고 4다. 즉 방문 횟수를 따지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란 얘기죠. 똑같이 매출액으로 이번에 해봤어요. 그래서 퀀탈 쓰고 똑같이 하고 달러 표시 이번에는 세일즈 썸으로 해서 또 60%, 90% 하니까 135, 뭐 304.1.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따지면 이 90%가 304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0% 되는 곳이 135가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한 등급, 요렇게 한 등급, 요렇게 한 등급인데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고요. 매출액을 따지면 이게 304고 여기는 뭐 135더라. 그렇게 이제 한번 구분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방문 횟수와 총 매출의 합을 한번 이제 구해보면 이게 지금 뭐 이제 사람들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오리지널한 데이터에다가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 안에 넣을 텐데 파이프 연산자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새로운 거 토탈 비짓 썸하고 토탈 세일즈 언더바 썸을 만들었어. 결국은 토탈로 하니까 총 337, 뭐 총 24957 원만큼의 뭐 뒤에 000 붙었겠지만, 자, 이 총액을 알아야지 퍼센티지 계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파이프 연산자로 서머라이즈를 똑같이 하는데 1 언더바 비짓 언더바 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드는 게 1 언더바 세일즈 언더바 썸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여기 썸 함수를 쓴다, 둘 다. 근데 이제 if 문을 썼네요. 이렇게 if 문이 여기서 이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하고 4라는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면 비지트 썸을 값을 주고 아니면 0. 그 다음에 이 세일즈도 if 문을 써가지고 세일즈가 이 135보다 크면은 우수 등급하고 VIP에 해당되는 거죠. 우수 등급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머라이즈 해라. 그래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여기 지금 만든 게 1 비즈 썸하고 1 세일즈 썸이니까 요거를 만들었어.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니까 토탈 나누기 이거 하니까 위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비율을 내니까 우수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5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수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방문 횟수가 전체의 51%, 그 다음에 우수 고객들이 돈 쓴 게
돈 쓴 총액의 한 74%.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60% 이상 100%에 해당하는 요 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전체 방문 횟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돈 쓴 거는 한 74% 차지하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 상위의 소수 고객이 전체 비중에서 다수의 방문 횟수와 매출을 차지한더라. 그래서 우수 등급 이상이 이제 우수 더하기 VIP 고객이겠죠. 얘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번 강의의 절반이고요. 자, 다음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요 케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